우버가 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10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합니다. 우버가 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니까 하겠죠. 네, 우버가 돈을 낸다고 하네요. 참. 우버도 탑승했습니다. 네. 네, 우버가 이제 탑승해서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버가 도널드 취임식에 이제 탑승한다고 하고요. 저도 이 차 현대차인데요. 한번 탑승해보고 싶습니다. 자율주행차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싶네요. 한번 어떤가. 네. 자율주행차 한번 타보고 싶네요. 이렇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웨이모 일본에 진출한다고 하던데. 네. 웨이모도. 아 그래요? 네. 네, 저도 한번 저는 이제 불러서 타보고 싶어요. 웨이모 같은 거. 네. 가만 손을 안 잡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냥 가나 봅니다. 현대차인데 좋죠. 겁 안 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네. 그러니까 저도 겁나서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보통 기부한다 그러면 다 주가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주가가 1.29% 상승해서 61.03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부한다고 하시면 주식을 사십시오. 네, 뛰더라고. 아 진짜요? 기부가 또 팁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정부와 가까우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기대감이나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정부 정책과 어쨌든 기업이 상승하는 것들에 대한 장은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차기 정부와는 어떤 그런 게 빅테크 기술만큼이나 트럼프 정부의 관계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가는 제가 볼 때 향후에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향후에 기업 운명과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와 미국 정부보다도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향력들이 많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이시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계속 움직이시려고 하는. 그리고 실행을 분명히 하시는 분 같아요. 맞아요. 실행을 하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도 빨리 줄을 서야 되는데 그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쓰시겠죠 뭐. 네. 아 걱정입니다. 네. 잘 쓰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네. 잘 쓰시겠죠? 네, 잘 쓰시겠죠. 네, 잘 쓰시리라 전 진짜 믿습니다. 네. 아 근데 충분히 노력하면은 그거는 있지 않을까요?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잘 될 거라고 보습니다. 네. 다음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제 140달러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잠깐 보시죠. 지금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지금 약간 130달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40달러 아래로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의견이 지금 되고 있고 사실 뭐 약간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좀 엄살인 것 같아요. 뭐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제 뭐 조정 구매에 들어갔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사가 나와서 지금 잠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제 기사가 계속 엔비디아에 대해서 견제론이 계속 나오면서 뭐 브로드컴이나 뭐 다른 쪽에서 이제 특히 브로드컴을 계속 띄우고 있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시가총액도 차이가 많이 나고 기술력도 사실은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에 대한 견제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은데 블랙웰을 많은 분들이 못 가져가고 있는 듯한 약간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 불만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블랙웰을 기본적으로 이제 너무나 많이 가고 있는데 블랙웰을 하고 싶은 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글이나 메타나 바이트댄스 이제 틱톡의 모기업이죠. 이런 데가 이제 AI 칩을 하고 싶은데 블랙웰을 못 가져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쪽들은. 그리고 이제 이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이제 큰 쪽에 이제 그런 구동을 하는 쪽을 많이 요즘은 하는데 브로드컴은 약간 작은 사이즈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시장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시장이 좀 나눠져 있는 것 같긴 해요. 엔비디아 쪽하고 이쪽하고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엔비디아가 약간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왠지 트럼프하고 엔비디아가 별로 안 친한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빅테크 초청도 대비해서. 좀 식사도 지금 안 맞아요.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TSMC, 엔비디아 이런 쪽은 지금 별로 이렇게 제가 볼 때 그렇게 친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엔비디아는 왠지 느낌이 중국에서도 그렇게 뭐 그런 것 같지 않고,
미국에서 썩 그렇게 반기는 것 같지 않고 그렇죠. 예 그런 듯한 느낌입니다. 좀 이렇게 약간 그 중간에 애매하게 네,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 대만이라는 국가의 어떤 뭐 그런 것도 네, 좀 그런 있을 것도 테고, 좀 있는 것 그죠? 같고 네. 약간 포지셔닝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어쨌든 애플을 거의 넘어서나 만회하는 사족 클럽을 먼저 갈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사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지금 뭐 애플이 훨씬 더 앞서갈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사실은 EU 쪽이나 이런 쪽 시장 개척을 사실은 엔비디아가 좀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너무 그쪽 시장을 너무 개척하지 않지 않아. 물론 미국 시장만 해도 충분하긴 해요. 근데 너무 시장 자체를 한쪽에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예, 시장 자체를 너무 그쪽만 한 게 아니. 물론 미국 시장도 다 소화를 못할 정도로 지금 뭐 물량이 모자르긴 하지만 네. 너무 그냥 EU 쪽은 무시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AI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네. 네. 다음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틱톡인데요. 저는 이 틱톡이 진짜로 이게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왜요? 아니 이게 오. 지금 루마니아 이게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 아니 메타하고 이제 그때 그 지금 이걸 분할해서 팔거나 이제 퇴출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네. 이슈가 바이트댄스가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데 유럽연합이 이거 공식 조사에 들어갔거든요. 루마니아 대선에 개입했다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여론 조작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나 봐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민주적 절차에 영향을 미쳤는지 잠재적 위험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관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틱톡 루마니아 대선 개입 조사에 관해서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틱톡이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조작이 좀 있지 않을까. 예, 이게 어쨌든 뭐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뭔가를 메시지를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얘기 계속 있었거든요. 예, 좀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틱톡의 정치 광고 처리 방식, 유료 콘텐츠 운영, 그리고 추천 알고리즘 조작. 그게 세 번째. 그러니까 추천 알고리즘 조작에 관해서 계속 지금 의문점을 많은 나라에서 지금 계속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미국에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점을 제시하는데 사실은 트럼프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번에 해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메타가 상대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한 반면에 틱톡이 자신들에게 대항마로서 잘해줬기 때문에 틱톡을 이번에 퇴출시키지 않겠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지금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 있는 거 아시죠? 아 그래요? 네, 틱톡 금지법이 이미 발의가 됐어요. 바이든 정부 때. 네 맞아요, 그건 알아요. 예. 1월 19일 날 시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네. 트럼프 취임 하루 전에. 예. 되게 그 날짜도 공교롭죠?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하는 건 트럼프가 이걸 뒤집을 것이냐, 예. 바로 다음 날 취임을 해서 아니면 쭉 갈 것이냐. 본인은 뒤집을 뜻을 밝혔어요. 살짝. 그러니까 그걸 예. 진짜로 할 것인가. 근데 젊은 층에서 상당 부분 이제 유권자분들은 젊은 층에서는 그러니까 반반이시고 40대에서 60대 분들은 금지법 찬성 이런 또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틱톡이 엄청 커졌나 봐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많이 쓰는 데다가 네. 이번 것도 보면 루마니아 선거와 관련해서 데이터 처리를 중단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대선에 개입했다는 심각한 증거를 발견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증거가 뭔가 나오긴 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나라의 뭔가를 증거를 발견했다는 게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저는 틱톡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저도 계정만 있습니다. 네. 저는 쓰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쓰는 분들은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이제 유튜브 쇼츠가 발달되면 틱톡 시장이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쇼츠를 하기 전까지는 틱톡이 되게 잘 됐었는데 유튜버 쇼츠 시장이 나오면서 틱톡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쇼츠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틱톡이 쇼츠 같은 걸로 이제 효과를 많이 봤었는데 유튜브 쇼츠가 훨씬 더 수익이 좋아요. 틱톡이 수익적인 면에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쇼츠로 많이 갔거든요. 그러면서 틱톡을 많이 이용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뭔가를 이런 시장을 하면 그 나머지 시장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장을 만약에 하게 되면 다 죽어요. 왜냐하면 그렇구나. 수익적인 측면에서 유튜브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틱톡은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제가 유튜브의 철학을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뭐 유튜브를 칭찬하는 건 아닌데 유튜브는 정말로 55대 45를 줘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나눔에 있어요. 그러면은 10만 정도 구독자면 월 수익이 어느 정도 돼요? 10만이 구독자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조회수가 클릭 수가 중요한데 어, 1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클릭당? 예, 1원 정도. 그러니까 그, 쉽게 생각하시면 그게 이제 뭐 8분 이상 긴 아, 그게 또 롱텀이 8분 다르구나. 이상이나 중간 네. 광고, 미들 광고가 있고 뭐 이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나라 뭐 네이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동영상 뭐 철학이 있고 이렇긴 한데 뭐 이 자리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유튜브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뭐 애드센스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구글 이제 애드센스. 예, 유명하죠. 구글 애드센스가 홈페이지나 이런 기사를 살렸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나눔에 있다고 봅니다. 광고 수익을 보통은 9대 10 이렇게 나누거든요. 90을 기업이 가져가요. 아니 80대 8대 이렇게 나눠요. 그쵸. 많이 가져가죠. 예, 수익이 나면. 네. 근데 여기는 45대 55. 45가 기업이에요. 그런 데가 없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게 그초가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철학을 추구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이제 광고를 집행하거나 그럴 때 그 어떤 엄격함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어쨌든 뭔가를 광고나 이익 추구나 그런 파트너에 대한 어떤 일종 예의라고 저는 예의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많은 크리에이터들을 양산하고 크리에이터들이 그쪽에 몰리는 것 같은 거죠. 예. 그래서 틱톡에 있던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쇼츠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유튜브가 잘 될 수밖에 없고 많은 것들이 다양한 장르들이 들어온다고 보는 거예요. 네. 예, 수익이 가능해진다고 보는 거고 많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많이 양산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거죠. 이번에 그 네이버도 그거 아세요? 네이버 쪽으로 젊은 층 유입이 갑자기 늘었대요. 근데 네이버도 전략을 잘 짠 게 트위치라는 거 아세요? 네, 트위치 네, 망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TV는 살아남았는데 트위치가 망하고 근데 이제 그 트위치에서 게임 그 방송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이때다 싶어서 그 게임 플랫폼을 런칭을 한 거죠. 게임 방송용으로. 그래가지고 젊은 층이 이제 아프리카를 볼까 네이버를 볼까 하다가 이제 네이버 쪽에서 그 BJ를 그 영입을 잘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또 젊은층 유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결과론적인 분석이거든요. 네, 그게 저를 비판하려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네. 이제 뭔가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신문 기자들 분이나 많은 네. 분들이 분석을 할 때 결과론적인 분석인데 이제 이게 이제 이게 뭔가를 결론을 내거나 뭔가 분석할 때 잘 범하는 우 중에 하나거든요. 뭘 아니, 잘못했나요, 예. 제가? 아니, 이게 수익적인 부분이나 이제 많은 게 이제 시장이나 생태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뭔가를 할 때 생태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 수 있는 생태계나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 커뮤니티. 예, 그러니까 네. 그 생태계가 정말 형성돼 있을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뭐 반짝하거나 이러는 것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그런 동영상 생태계가 있다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고 이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한두 명이 만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돼야죠. 많은 네. 사람들이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였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동안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좀 나눔에 인색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한편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지금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색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인색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돌아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